채널 아이파크 특별 라이브. 안녕하세요. IMFP 정정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바로 심형석 교수님인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교수님, 어제 새 정부 예. 부동산 대책 발표 보셨나요? 예. 내용을 좀 읽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솔직하게 예.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예.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평을 한번 해주세요. 예.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책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정상화란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규제 완화보다는 아무래도 정상화라든지 현실화 쪽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라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로 보면 어쨌든 뭐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주택 수요자들이 원했던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3법 그리고 종부세 이런 내용은 없어서 조금 아쉽지 않는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줄 평이었는데 오늘 예. 이야기할 거를 압축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워딩을 한번 살펴보면 임차인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임대인이란 단어가 들어갔던 게 상생 임대인이라는 예. 제도인데요. 맞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상생 임대인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거주 요건 2년이 있는데요. 네. 이걸 갱신 계약의 경우입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5% 내에서 룰을 지킬 경우에는 그 임대인을 우리가 상생 임대인이라고 칭을 하고요. 그다음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과거에는 이제 1년을 면제를 해줬죠. 근데 이번 나온 대책으로는 이제 2년을 면제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차 시장에서는 2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을 경우 4년 단위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2년으로 정상화시키면서 주변 이제 주택들하고 같이 맞춘다는 측면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든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준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사실 분쟁의 요인이 되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정상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도 또 어떤 부분이 또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게 뭔가요? 우리가 만 19세에서 34세 그리고 연소득 같은 규정도 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버팀목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한도가 3억 원 보증금에 대출 한도는 1억 2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세가 평균 제가 알기로 전세 가격이 한 서울 같은 경우는 6억 7천, 8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KB 시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상당히 낮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보증금은 4억 5천 그리고 대출 한도는 이제 1억 8천으로 늘린 거죠. 그래서 뭐 이거 한도를 확대했다는 말 자체는 어쨌든 뭐 임대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 임차에 대한 부담 같들을 경감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런 것들이 공급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임대주택 공급. 이거의 화두는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 이후로 이제 딱 만료 시점이 온 거예요. 한 번 쓴 세입자가 또 한 번 5% 증액이 아닌 새롭게 계약서를 쓰게 되기 때문에 많은 공급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의무 완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로 예전에는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좀 현실성이 없는 거죠. 예전에 원래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 2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걸 줄어져. 강화해 온 거죠. 그래서 전 정권에서 하던 방식들이 대부분 규제가 강화되는 방식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3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했다가 뭐 1년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거 6개월 안에. 예, 6개월 안에 해라는 건데요.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년으로 정상화시키고 현실화시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로는 사실 전입 의무도 있지만 거주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주,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거주랑 전입이 같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를 완화했다라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에서 분양하느냐 아니면 민간에서 분양하느냐 그리고 이게 시세의 80%냐 아니냐에 따라서 최저가 2년이고요. 그다음 최고로 이제 실거주 해야 되는 게 5년입니다. 예, 예, 실거주 5년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5년 거주하시고 10년 보유하셔야 되는 게 아주 네.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주 의무를 완화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은 아예 없애는 건 아닙니다. 아, 없애는 예, 건 아니라고 그래서, 합니다. 예, 어떤 분은 2년 이제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첫 입주 때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사실은 첫 입주를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기간 동안만 입주를 2년에서 5년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여기 뭐, 그 방안에는 보면 양도, 상속, 증여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어쨌든 보유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내에만 2년이나 그 5년을 채우시면 되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지는 거죠. 최근에서야 어쨌든 이런 정상화 그런 대책들이 나온 것은 좀 반길만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 신혼부부에게 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80%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나 봐요. 보증금을 예. 납부해 주나 봐요. 예,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인데요. 이게 원래 월세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형으로 새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부분에서 주변 시세의 이제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거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생애 최초 주택 다 매입하시는 분들이실 테니까요. 많은 이거 혜택이라고 볼 수 이용하면 있죠. 되게 좋은 게 예. 주변 시세보다 싸고, 그리고 어떤 전세 오랫동안 거주하는데 예. 또 불안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예. 사실 이게 참 그랬던 게 예.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내 집이 9억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가 되는데 예. 이 부분도 어떻게 연장이 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시세가 상승을 해서 이제 본인이 뭘 상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렇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집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가 거의 20%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9억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전세 대출을 이제 회수당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일단 9억 초과가 되더라도 퇴거 시까지는 연장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사실 이러면은 예.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 회수당하면 다시 자기 집에 또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전월세 물량에 대해서 이제 순환 효과를 그렇죠.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아닐까. 그리고 사실 그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대출 기존 주택에서 대출을 1억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2억까지 올린다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건가요? 예, 어쨌든 뭐 한도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뭐 좋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이제 대출 규제 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혜택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뭐 어쨌든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이제 늘린다는 것이 지금 대책의 이제 내용이죠. 예. 이렇게 보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확대 정책이 정말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진짜 시장에서는 도움이 될까요? 뭐 사실은 지금 임대차 시장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임대차 3법이거든요. 네. 그걸 저희도 이제 악법이라고 말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사실은 이제 임대차 시장에 이런 불안 요인들은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쨌든 임대차 3법 자체가 사실은 뭐 획기적으로 개편되지 않는 한 계속 문제는 되겠죠. 예. 네. 예.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정말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이제 거주라든지 전입 조건에 대해서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주택의 공급의 확대까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예, 뭐 사실은 종무세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는 나왔는데요.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아마 추후 과제로서 이제 할 것 같고요. 생애 최초 주택 매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도 이제 취득세 감면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이 따라 엄청 붙었거든요. 까다로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건 자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까지 최대 이제 면제하는 걸로 되었으니까요. 뭐 이런 것도 뭐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죠.